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릴 천천고등학교 교사 이채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천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진훈입니다. 고교학점제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네, 저는 천천고등학교로 학교 배정을 받은 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제 알고 나니까 걱정을 좀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었어요? 있었죠.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진로 찾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진로를 정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고교학점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진로 찾는 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진로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진로를 미리 생각해두면 고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훈 학생은 진로를 정했나요? 네, 저는 국어교사로 정했어요. 그럼 그건 언제 정했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중학교 때 정했고 과목은 좀 고민하다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국어과로 정했어요. 네, 진로를 정하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찾아보면 진로 찾는 걸 도와주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했고 학교에서도 진로 찾는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받아서 결정했어요.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과목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거잖아요. 진훈 학생이 정한 교사라는 진로에 맞는 과목이 뭐가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고등학교에는 담임 선생님도 물론 계시고 진로에 대해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께 어떤 과목이 제 진로와 맞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럼 그렇게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중학교 때와 가장 다른 점은 어떤 것 같나요? 진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건 시간표를 제가 정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저희 학교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선후배가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저도 고1 처음 들어갈 때는 학점이라고 하니까 진짜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고등학교는 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저희를 다 도와주시고 애들끼리도 이제 서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없이 다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교과서 전시회나 각종 선택 과목 안내 동영상, 교수학습 계획서 같은 걸 찾아보면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는 학점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진훈 학생은 지금 몇 학점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32학점 듣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과목별 학점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 동안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 시간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학이 일주일에 4시간이네요. 그럼 몇 학점 되는 거죠? 4학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몇 학점이 되나요? 일주일에 3번 들었으니까 3학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표에 있는 모든 과목을 학생이 다 정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수학, 영어, 국어 같은 공통 과목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고 저는 선택 과목만 결정하면 돼요. 네, 학생들에게 무조건 다 모든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까 그럼 교육의 의미가 다소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은 공통 과목으로 정해서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해야 하는 줄 알고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통 과목은
다 이제 학교에서 정해준 거고 저는 선택 과목만 결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시간표 전체를 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선택해서 짜니까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선택 과목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주로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선택 과목은 크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린 친구들이 이러한 선택 과목을 들으려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실에 있으면 선생님이 오시는 건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진훈 학생이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택 과목은 그 과목을 진행하는 교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화법은 2학년 5반, 지구과학은 2학년 3반 이렇게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반 친구들끼리 같이 듣다가 선택 과목 시간이 되면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진행하는 교실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궁금해하던 친구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을 것 같네요. 자, 아까 그 시간표인데요. 여기서 제가 공통 과목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즉, 학교에서 정해준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이 바로 선택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강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학생이면 전부가 수강하는 선택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과목은 많지 않습니다. 진훈 학생도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고르는 선택 과목은 별로 없었죠? 네, 맞아요.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는 제가 따로 선택하는 과목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다 지정해준 과목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1학년 때만 그런 거고 2학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좀 더 많아집니다. 지금 같은 반 두 학생의 시간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면 공통 과목은 같지만 선택 과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공통 과목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듣지만 선택 과목은 과목에 해당하는 교실로 이동해서 각자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시간표를 보시면 대부분이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훈 학생은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죠? 저는 지금 2학년이에요. 그럼 지금은 몇 과목을 선택하고 있어요? 탐구 과목 3과목, 그 다음에 예술 과목 1과목, 제2외국어 1과목 해서 총 5과목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선택 과목 외에도 전문 교과로 개설되는 과학 계열, 예술 계열, 체육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까지 아주 많은 교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 과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훈 학생은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저도 다 처음 접해보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탐구 과목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한테도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 전시를 해서 거기 가서 교과서도 한번 읽으면서 무엇을 배우나 보기도 하고 선택 과목 관련된 동영상도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준 선택 과목 안내 책자도 꼼꼼히 읽어봤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면서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강 신청 전에 이런 표를 가지고 먼저 생각할 시간도 주고 연습도 미리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연습하는 표랑 신청하는 시스템이 거의 똑같아서 그냥 그대로 체크만 하면 돼요. 네, 학생마다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하는 선택 과목 역시 굉장히 다양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학교 여건상 모든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둘째, 본교의 주문형 강좌. 셋째, 학교 밖 학점 인정 제도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학교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공동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본교의 주문형 강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적정 인원이 되면 추가로 개설하는 강좌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밖 학점 인정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일시에 지역사회 교육시설에서 타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진훈 학생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로 개설된 주문형 강좌가 있었나요? 네,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미술 관련 진로를 가진 학생들의 요구로 미술 전공식이라는 과목이 생겼었고, 이번에도 교육과정 공청회를 통해서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통 이런 주문형 강좌는 방과 후 학교처럼 야간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과목 시간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야간에 개설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방과 후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문형 강좌는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지필평가 같은 평가가 진행되고 생활기록부에도 교과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어떤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시행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학교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희망에 맞는 그런 교과목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까지 고3 입시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고교학점제 체제를 받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의 소재가 풍부했고 교과별 탐구의 깊이가 좀 더 깊었던 것이 강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고2 담임을 하면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담임 교사의 역할이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 또한 따로 시간을 내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필요한 교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를 수강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반에 공학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2학기부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으로 인공지능과 수학이라는 교과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일찍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교과를 접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러한 고등학교 생활이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획일화된 과정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세분화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데 흥미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의 과목을 새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 이 진로에 대해서 더욱 이야기하게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선택한 과목들이다 보니까 저의 진로에 관련해서 더 제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저의 과목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제 진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고 제가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덕분에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고교학점제는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수 기준이란 과목을 충분히 공부하여 마쳤다 라고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출석으로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은 학업 성취율로 40% 이상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못 맞춘다면 미이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미이수 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정식 도입되는 2025년부터 미이수 제도를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고교 3년간 누적하여 192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진훈 학생은 지금 한 학기에 몇 학점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전 지금 32학점 듣고 있어요. 네, 고교 3년은 총 6학기니까 그렇게 들이면 192학점을 이수하여 충분히 졸업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막 졸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과목별로 미이수 학생이 나오면 다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학습 능력에 맞는 선택 과목을 지원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은 물론 계절학기, 원격교육, 과제부여 등의 대체 이수 방법을 통해 재이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학습지도, 수준별 과제부여와 같은 과정적 처방이라든지 정서적 지원이나 직업교육 지원과 같은 대안적 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2021학년도까지는 도입 준비기였다면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차츰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시행은 2025학년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는 2021학년도부터, 직업계고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2022학년도에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 과목에도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인데요. 진훈 학생은 인원이 많아서 선택 과목을 못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선택 과목에 인원 제한 같은 건 없어요.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인원이 너무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가 적은 경우 대개 폐강이 되는데 그 기준이 보통 13명 이하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소인수가 신청한 특정 과목인데 그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학교에 안 계신 경우 교육지원청 순회 전담 선생님이 오셔서 그 과목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또 한 과목을 너무 많은 인원이 선택한 경우에는 분반으로 나눠서 수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많은 인원이 신청한 과목으로 나도 바꾸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청 가능한 인원이 남아있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 이미 신청한 인원이 너무 많으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목을 골라서 하면 싫어하는 과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목은 평생 모르고 살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정말 진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진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진짜 진지한 질문이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정 과목을 평생 모르고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한국사 6학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체육, 예술 각 10학점, 과학 12학점, 생활교양 16학점. 따라서 이 과목들의 총 학점수인 94학점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걱정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만 듣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과목별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필수 이수 94학점 외의 학점은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는 선택 과목 중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꿈이 없는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꿈이 없는 친구들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팁을 하나 말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2학년이 되면 사회과학 탐구 과목을 배우게 돼요.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 과학 분야를 좀 더 깊게 배우는 거라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배울 탐구 과목들을 얕고 융합적으로 배우거든요. 이제 약간 탐구 과목들을 맛보기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선택 과목을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인권과 헌법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탐구 과목인 정치와 법을 2학년 때 선택해서 지금도 재밌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좀 재밌게 공부했던 부분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결정하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진훈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적인 과목을 잘 활용하면 2, 3학년 선택 과목을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일단 듣고 싶은 과목,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서 진로를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모든 고등학생이 진로를 정하고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도 진로를 못 정한 친구들 많은데 다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진훈 학생 학교는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이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수강 신청 기간을 충분히 길게 주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수업을 못 듣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수강 신청 기간이 대부분 2회 이상 진행되고 있고, 추가 정정 기간을 두는 학교도 많아서 수강 신청 기간에는 수강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특정 선택 과목 수강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들을 때 모두 이동하나요? 이렇게 이동 수업이 많으면 친구들과 친해지기 힘들진 않나요? 진훈 학생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공통 과목과 학교 지정 과목을 들을 때는 같은 반 학생들과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이동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이 많아 이동 수업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학교에서는 가급적 같은 선택 과목 학생들을 모아서 학급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며, 체육대회, 체험학습, 각종 축제도 학급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진훈 학생이 평소 경험을 잘 얘기해 주어서 고교학점제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진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로를 일찍 정하면 좋아요. 선택 과목 고민할 일도 없고, 고교학점제라는 것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서 흥미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학점제가 진로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접하고 선택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또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진로를 찾았냐 못 찾았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마음일 거예요. 네, 진훈 학생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덧붙여 저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보며 차근차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린 각종 진로 사이트와 학교에 계신 진로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안내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